지난 9월 전세계 디즈니 테마파크가 계획 중인 내용들을 공유하는 자리 데스티네이션 D23 행사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어벤져스 어트랙션 소식부터 시작해 엔칸토 어트랙션 소식, 신규 디즈니 크루즈 소식, 그리고 상하이 디즈니랜드의 주토피아 어트랙션 스토리까지 공개됐죠. D23는 디즈니의 공식 팬클럽이자 디즈니 팬들을 위한 이벤트를 의미하는데요. D23의 D는 디즈니의 D고 23는 디즈니가 창립된 해인 1923년을 의미합니다. 디즈니는 매년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를 개최하곤 하는데 한 해는 D23, 그 다음에는 데스티네이션 D23를 개최합니다. 2022년에는 D23를 개최했고 올해는 데스티네이션 D23를 개최했으니까 2024년에는 다시 D23가 개최되는 시기죠. D23는 영화 부문, 디즈니 플러스 부문, 테마파크 부문 등 디즈니 모든 부문의 계획들을 발표하는 대형 엑스포 행사라면 데스티네이션 D23는 테마파크에 보다 초점을 맞춰 계획들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느낌이라고 보면 됩니다. 올해는 데스티네이션 D23가 개최된 해죠. 이번 영상에서는 올해 데스티네이션 D23에서 발표된 내용들을 총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세계 테마파크 40여 곳을 200번 넘게 쏘다닌 다칭다칭 테마파크 덕후, 테마파크 덕후입니다. 먼저 올랜도 디즈니월드 매직킹덤 소식입니다. 전세계 디즈니 테마파크에는 폐광을 달리는 컨셉의 롤러코스터 빅선더 마운틴이 있는데요. 디즈니월드 매직킹덤에도 운영 중에 있죠. 디즈니는 디즈니월드 매직킹덤의 빅선더 마운틴 세계관을 넓히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애니멀킹덤에 있는 아바타 테마구역과 할리우드 스튜디오에 있는 스타워즈 테마구역만큼 그 영역을 확장할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요. 신규 어트랙션과 레스토랑 그리고 샵까지 만든다고 하니 지금보다 그 규모를 키울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공개되지 않아서 좀 더 지켜봐야 할 소식으로 보이네요. 디즈니월드 매직킹덤에서는 캐리비안의 해적을 테마로 하는 신규 라운지 오픈이 계획되어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 없이 이미지만 공개가 된 상태인데 해적 연기자들과 소통하면서 각종 음료를 즐길 수 있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스타워즈 테마구역에는 스타워즈 테마의 바 오가스 칸티나가 있는데요. 우주에서나 마실 수 있을 것 같은 각종 칵테일과 음료 그리고 스낵을 파는 곳으로 스타워즈 느낌이 물씬 나죠. 이런 비슷한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스타워즈 대신 캐리비안의 해적 컨셉으로 꾸민 공간이 되는 거죠. 해적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더 좋겠네요. 그 전에 영어 회화 공부 좀 더 하고 오겠습니다. 미국식 농담은 제가 좀 약하거든요. 디즈니월드 매직킹덤에는 컨트리베어 잼볼이라는 이름의 공연형 어트랙션이 있습니다. 100% 애니메트로닉스, 그러니까 로봇으로만 진행되는 공연인데요. 다양한 모습을 한 곰들이 나와 노래를 불러주는 공연형 어트랙션입니다. 오래된 만큼 한때는 철거설이 솔솔 나왔는데 조만간 새로운 노래들과 함께 리뉴얼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999명의 유령들이 살고 있는 유령의 집 헌티드 맨션을 아시나요? 디즈니월드 매직킹덤의 인기 어트랙션 중 하나인데요. 천천히 움직이는 차량을 타고 유령의 집 내부를 구경하게 되는 놀이기구입니다. 이 어트랙션은 미국 LA 인근에 위치한 오리지널 디즈니랜드에도 있는데요. 다만 LA 애너하임 디즈니랜드에는 있지만 디즈니 월드에는 없는 유령 하나가 있으니 바로 햇박스 고스트입니다. 머리가 사라졌다가 손에 들고 있는 박스로 머리가 이동하는 기묘한 유령이죠. 이 기묘한 유령은 최근 디즈니가 선보인 영화 헌티드 맨션에서 빌런으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햇박스 고스트가 디즈니월드 매직킹덤에도 추가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가 명확하게 공지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디즈니가 그 시기를 공지했네요. 11월 말이면 이제 디즈니월드 매직킹덤에서의 헌티드 맨션에서도 햇박스 고스트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전 반가운데 좀 기괴해서 안 반가우신 분들도 계실 것 같네요. 다음은 올랜도 디즈니월드 앱캇 소식입니다. 올랜도 디즈니월드 앱캇에는 저니 인투 이매지네이션 위드 피그먼트라는 어트랙션이 있습니다. 천천히 움직이는 차량을 타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과 같은 오감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연구실 내부를 구경하게 되는 다크라이드인데요. 하지만 유쾌한 드래곤 피그먼트가 등장해 무엇보다 상상력도 중요하다고 알려주는 재미난 어트랙션입니다. 여기서 피그먼트 캐릭터는 전세계 디즈니 테마파크에서 오직 이곳 디즈니월드 앱캇에서만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인지 지난 9월부터 처음으로 피그먼트 캐릭터 만남이 디즈니월드 앱캇의 상설로 자리 잡았습니다. 9월에 올랜도를 다녀온 저도 운이 좋게도 피그먼트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함께 사진을 찍지 못했습니다. 그 인기가 너무 어마어마해서 대기줄이 엄청 길었거든요. 피그먼트의 매력,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디즈니월드 앱캇에는 테스트 트랙이라는 어트랙션이 있습니다. 직접 차량을 디자인하고 내가 디자인한 차량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힘있고 반응이 빠른지 그 성능을 테스트해보는 놀이기구입니다. 롤러코스터는 아니지만 디즈니월드 내에서 가장 빠른 놀이기구이기도 하죠. 그래서 디즈니월드 앱캇의 인기 어트랙션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디즈니는 이 테스트 트랙을 대대적으로 리뉴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역시 이미지만 하나 공개가 되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이미지 한 장만으로도 그 리뉴얼이 기대되지 않나요? 직접 타보신 분들은 아마 그 기대감이 더 클 겁니다. 디즈니월드 앱캇은 신규 야간 공연 루미너스 더 심포니 오브 어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오는 12월 5일부터 첫 공연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현재는 매일 밤 앱카 포에버라는 야간 공연을 진행 중인데 이를 대체하는 신규 야간 공연이 됩니다. 불꽃놀이, 분수, 레이저, 조명, 음악이 한데 어우러지는 공연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공연이 될 예정이죠. 참고로 현재 펼쳐지고 있는 앱카 포에버는 임시로 진행되는 공연이었고 루미너스 또 심포니 오브 어스는 특별히 반응이 최악이 아닌 이상 장기간 공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디즈니월드 앱카의 신규 어트랙션 저니 오브 워터가 오는 10월 16일 공식 오픈할 예정입니다. 이 어트랙션은 놀이기구는 아니고 직접 걸어다니면서 체험하는 워크스루 어트랙션인데요. 영화 모아나를 테마로 하는 어트랙션입니다. 모아나가 된 것처럼 물을 자유자재로 움직이거나 물을 통해 연주를 하거나 이런 체험들을 해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젖는 코스와 안 젖는 코스 중 선택할 수 있다고 하네요. 10월 16일 공식 오픈을 앞두고 현재는 캐스트 및 그 가족 그리고 연간 회원 대상으로 프리뷰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9월에 올랜도를 방문했을 때 저도 너무 해보고 싶었는데 캐스트 가족만 된다고 해서 체험을 못하고 왔습니다. 너무 아쉽더라고요. 다음은 올랜도 디즈니월드 애니멀 킹덤 소식입니다. 올랜도 디즈니월드 애니멀 킹덤에는 현재 공룡을 테마로 하는 테마구역 다이노랜드 USA가 있습니다. 공룡을 타고 빙글빙글 도는 어트랙션을 비롯해 타임머신 기능이 있는 차량을 타고 공룡이 살던 시대로 돌아가 공룡들이 멸종하기 직전의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다이나믹한 어트랙션 다이노소어도 탈 수 있는 테마구역이죠. 그런데 디즈니는 이 테마구역을 대대적으로 리뉴얼하여 공룡 테마를 버릴 것이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최근 열린 전세계 디즈니 테마파크들의 진행 중인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 데스티네이션 D23 행사에서도 당연히 이 소식에 대한 상세 내용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죠. 디즈니월드 애니멀 킹덤의 다이노랜드 USA 테마구역 모습입니다. 이곳에는 어트랙션이 하나 있었지만 현재는 철거가 된 상태고요. 그리고 이곳은 앞서 소개한 다이노소어 다크라이드가 현재 있는 곳이죠. 그리고 이곳은 공룡을 타고 빙글빙글 도는 어트랙션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때 다이노랜드 US가 대대적으로 리뉴얼된다고 했을 때 공개된 이미지는 이랬습니다. 현재 공터인 자리에는 모아나 테마의 후룸라이드가 들어서고 그 앞에 위치한 빙글빙글 도는 어트랙션도 모아나 테마로 변경될 것처럼 그려졌었죠. 현재 다이노소어 자리에는 주토피아 관련 무언가가 생길 것처럼 그려졌죠. 주토피아에 등장하는 도시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지난 9월에 진행된 데스티네이션 D23 자리에서는 새로운 이미지가 공개되었습니다. 모아나 후룸라이드가 그려져 있던 자리에는 엔칸토에 등장하는 집이 자리 잡고 있고 주토피아 어트랙션이 생길 것 같았던 자리 그러니까 현재 다이노소어 어트랙션이 있는 자리에는 인디아나 존스에서나 볼 법한 고대 신전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번 데스티네이션 D23 자리에서 디즈니는 디즈니월드 애니멀 킹덤의 다이노랜드 USA 테마구역을 남미와 중앙아메리카 등 열대 아메리카를 테마로 하는 공간으로 재구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즉 기존에 공개된 모아나, 주토피아 테마구역 계획은 취소된 것으로 보이네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습니다. 각 신규 어트랙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어요. 이 이미지 또한 진행되면서 수정이 될 수도 있고요. 엔칸토 자리에 생길 수 있는 건 다크라이드가 아닐까 상상해봅니다. 워낙 노래가 중요한 작품이었던 만큼 노래를 들으며 주요 장면을 보는 형태가 아닐까 싶은데요. 개인적으로 도쿄 디즈니랜드의 미니와 야수 어트랙션 같은 느낌이 아닐까 상상해봤습니다. 충분히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인디아나 존스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느낌이 있는데요. 현재 운영 중인 다이노소어 어트랙션은 테마만 다를 뿐 미국 LA 인근에 위치한 디즈니랜드에 있는 인디아나 존스 어트랙션과 트랙 구성이 똑같습니다. 즉 타는 비클이나 트랙 구성은 똑같고 테마만 공룡이냐 인디아나 존스냐의 차이죠. 디즈니가 이곳에 인디아나 존스를 표현했다는 것은 트랙 구성이 똑같은 만큼 기존 다이노소어 어트랙션의 테마만 인디아나 존스로 바꾸겠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이미지는 현재 디즈니가 그리고 있는 계획 중 하나일 뿐 실제로는 다시 한번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의아한 것은 이곳이 디즈니월드 애니멀 킹덤이라는 것인데요. 실존하건 상상 속이건 동물을 테마로 하는 곳인데 엔칸토와 인디아나 존스가 동물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디즈니월드 애니멀 킹덤에 있는 아바타 테마구역은 영화에 등장하는 가상의 동물 이크란을 타본다는 설정이라도 있지 엔칸토와 인디아나 존스는 어떻게 동물과 연관지을 수 있을지 미지수네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올랜도 디즈니월드 애니멀 킹덤은 동물을 주제로 하는 테마파크입니다. 그러다가 보니 동물들이 주인공인 영화 주토피아와 딱 맞아 떨어지는데요. 그래서인지 한때는 주토피아 테마구역이 디즈니월드 애니멀 킹덤에 생길 수 있다는 루머가 참 많았습니다. 다이노랜드 USA 리뉴얼 작업 중 공개된 첫 이미지에서도 주토피아가 등장했었죠. 하지만 디즈니가 최근 공개한 신규 소식을 보면 주토피아 테마구역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신규 어트랙션 소식만 최근 전했기 때문입니다. 올랜도 디즈니월드 애니멀 킹덤의 상징은 거대한 나무 트리 오브 라이프입니다. 이 거대한 나무 밑에는 극장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서는 영화 벅스라이프를 테마로 하는 극장형 어트랙션 It's Tough to Be a Bug가 운영 중에 있죠. 애니메트로닉스와 3D 입체 영화가 어우러지는 공연형 어트랙션인데 벌레와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쇼입니다. 최근 디즈니는 이 어트랙션을 리뉴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로 주토피아 테마로 변경한다는 이야기였죠.
스크린 속 영상을 통해 닉과 주디를 포함한 주토피아 속 캐릭터들을 만날 수 있고 클로우 하우저 애니메트로닉스도 등장할 것이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뒤에서 또 한번 설명하겠지만 상하이 디즈니랜드의 신규 테마구역 주토피아 테마구역에 클로우 하우저 애니메트로닉스가 생길 예정이거든요. 그대로 활용하려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주토피아가 입체 영상으로만 끝날 작품이 아닌데 개인적으로 벌써 좀 아쉬운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주토피아 테마구역을 만들 계획이 있다면 테마구역에 주토피아 어트랙션을 모두 몰아넣을 텐데 그러지 않고 기존 어트랙션을 리뉴얼하여 주토피아를 넣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토피아 테마구역 계획은 아직 불투명해 보입니다. 다음은 미국 LA 인근에 위치한 디즈니 캘리포니아 어드벤처 소식입니다. 디즈니 캘리포니아 어드벤처 파크에는 디즈니 최초의 어벤져스 테마구역 어벤져스 캠퍼스가 있습니다.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 등장하는 콜렉터의 아지트로 들어가 위아래로 급상승 급하강하는 엘리베이터를 타게 된다는 설정의 스릴 놀이기구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미션 브레이크아웃도 있고 직접 스파이더맨처럼 거미줄을 쏴볼 수 있는 다크라이드 웹슬링어스 스파이더맨 어드벤처 놀이기구도 있는 곳이죠. 뿐만 아니라 마블 속 캐릭터들을 직접 만나 사진도 찍고 대화도 하고 공연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래전부터 이 테마구역에는 거대한 어트랙션 하나가 더 추가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디즈니는 지난 9월 있었던 데스티네이션 D23 행사 자리에서 이미지 한 장을 추가 공개하며 디즈니 테마파크 팬들의 기대감을 한껏 자극했습니다. 멀티버스를 넘나들 수 있는 차량이라고 소개가 되었는데 우리가 이 차량을 타고 멀티버스를 넘나들며 어벤져스 히어로들의 전투를 보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디즈니가 공개한 작년 이미지는 이랬습니다. 타노스를 상대로 어벤져스 멤버들이 합심해 싸우고 이를 차량에 탄 우리가 지켜보는 형태의 이미지였습니다. 이 이미지 속 차량의 전체 모습이 올해 추가로 공개된 거죠. 다만 그 외 구체적인 내용은 추가로 발표되지 않았고 오픈 시기 또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멀티버스를 통해 어벤져스 영화 시리즈와 달리 타노스가 승리했을 때 이야기를 다룰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네요. 여러분은 새로운 어벤져스 어트랙션이 어떤 형태였으면 좋을 것 같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개인적으로 마블의 멀티버스는 어렵게 느껴지던데 어트랙션은 쉽게 스토리가 구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이 디즈니랜드 소식입니다. 상하이 디즈니랜드는 현재 한창 주토피아 테마구역 오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 공식 오픈 날짜가 공개되진 않았지만 올해 말에는 오픈할 것이란 이야기가 있죠. 다만 올해가 이제 3개월로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토피아 속 세계가 그대로 재현되고 다양한 크기의 동물들이 함께 사는 곳이다 보니 재미난 크기의 벤치나 식수대 등도 있을 것이라고 하네요. 영화에 등장한 적이 있는 여우발바닥 아이스크림도 판매가 되고 클로우 하우저가 좋아하는 도넛도 직접 맛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신규 어트랙션에 대한 관심이 큰데요. 기존에 공개된 포스터를 보면 경찰차를 탄 닉과 주디가 나옵니다. 그리고 탑승하게 될 놀이기구 차량의 디자인 또한 경찰차인 점이 공개된 적이 있었죠. 최근 디즈니는 주토피아 신규 어트랙션에 대한 추가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포스터에 신규 어트랙션 이름이 더해진 건데요. 신규 어트랙션의 이름은 주토피아 핫 퍼수트로 정해졌습니다. 추격을 의미하는 퍼수트가 붙은 만큼 닉과 주디를 도와 맹추격을 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디즈니에 따르면 우리가 주토피아 신입 경찰관이 되었다는 설정인데요. 클로우 하우저의 환영 인사를 받고 나면 경찰서장의 브리핑을 듣게 됩니다. 주토피아의 날을 맞아 Try Everything 노래로 유명한 가젤이 축하 무대에 오를 예정이었지만 야심 많은 악랄한 양 벨웨더와 그녀의 일당들이 가젤을 납치했다는 내용입니다. 주토피아 스토리를 약간 스포한 것 같은 느낌이지만 설명을 하려면 할 수 없습니다. 악독한 양 벨웨더는 빌런이죠. 신입 경찰관인 우리가 닉과 주디를 도와 벨웨더를 추격하고 가젤을 구해야 한다는 스토리라고 하네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영화 주토피아에 나오는 이 배경들 빙하 지역, 열대 우림 지역, 사하라 지역 등을 통과하면서 추격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트랙 없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알 수 없는 형태의 다크라이드 트레니스 다크레드 형태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주토피아의 신규 어트랙션 기대되시나요? 얼마나 기대되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은 홍콩 디즈니랜드 소식입니다. 홍콩 디즈니랜드는 겨울왕국 테마구역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공식 오픈일이 11월 20일로 정해졌는데요. 오랫동안 준비한 만큼 디즈니 역사상 첫 겨울왕국 테마구역이니만큼 많은 디즈니 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기대 중이죠. 아렌델 왕국이 그대로 재현되고 엘사의 얼음성도 재현되어 있습니다. 신규 어트랙션은 2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보트를 타고 겨울왕국 이야기를 따라가는 프로즌 에버애프터가 있습니다. 이건 올랜도 디즈니월드 앱캇에 있는 버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디즈니월드 버전의 캐릭터들이 미디어를 활용한 얼굴을 하고 있다면 홍콩 디즈니랜드 버전은 전통적인 방식의 애니메트로닉스로 표현된 점이 다릅니다. 홍콩 디즈니랜드 버전의 엘사가 훨씬 더 예쁘죠. 미디어를 활용한 얼굴은 종종 오류가 나면 이런 몹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디즈니가 더 이상 활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떠돌이 오큰의 슬라이딩 썰매 어트랙션도 있습니다. 이건 최초의 겨울왕국 테마 롤러코스터죠. 썰매 모양의 차량을 타고 질주를 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엘사와 안나가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던 숲속의 플레이하우스에서는 엘사와 안나를 직접 만날 수 있고요. 아렌델 왕국에서 가장 오래된 제과점 왕실도 인정한
레스토랑 등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미 프리뷰 행사나 미디어 행사를 통해 테마구역 내부 곳곳이 공개되기 시작했는데요. 저도 하루빨리 홍콩 디즈니랜드를 방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쿄 디즈니시 소식입니다. 도쿄 디즈니시는 2024년 봄 오픈을 목표로 신규 테마구역 판타지 스프링스 오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판타지 스프링스는 도쿄 디즈니시의 8번째 테마구역이 되는데요. 판타지 스프링스는 다시 3개의 공간으로 나뉩니다. 바로 겨울왕국, 라푼젤, 피터팬 공간이죠. 겨울왕국을 테마로 하는 공간에는 아렌델 왕국과 엘사의 얼음성이 재현되어 있고, 보트를 타고 안나와 엘사의 이야기를 관람하는 놀이기구 안나와 엘사의 프로즌 저니 어트랙션이 생길 예정입니다. 피터팬을 테마로 하는 공간에는 원작에 등장하는 네버랜드가 재현되어 있는데요. 신규 어트랙션 피터팬의 네버랜드 어드벤처는 피터팬 그리고 팅커벨과 함께 네버랜드를 탐험하는 놀이기구입니다. 후쿠 선장과 해적무리에 잡힌 존을 구해내는 이야기를 담았다고 하는데 3D 안경을 쓰고 탑승한 놀이기구란 점이 특징입니다. 더불어 팅커벨이 4곳의 장소에 제대로 물건을 배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토리에 가족형 놀이기구 팅커벨의 비지버기스도 생길 예정이죠. 라푼젤을 테마로 하는 공간에는 원작속 탑이 재현되어 있습니다. 라푼젤이 보트를 타고 플랜 라이더와 사랑에 빠졌던 그날을 재현한 보트라이드 라푼젤의 랜턴 페스티벌 놀이기구가 생깁니다. 원작에 등장한 명장면 랜턴 장면이 재현될 것이라고 하네요. 뿐만 아니라 테마파크와 연결이 되는 호텔 도쿄 디즈니시 판타지 스프링스 호텔도 오픈할 예정입니다. 판타지 샤토, 랜드 샤토라고 불리는 두 건물로 나누어지며 한쪽은 디럭스 객실로 다른 한쪽은 럭셔리 객실로 채워진다고 하네요. 도쿄 디즈니시의 신규 테마구역 판타지 스프링스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테마파크 버프 웹진에서 확인이 가능하니까 고정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다음은 스타워즈 팬들을 위한 소식입니다.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최근 공개된 새로운 시리즈가 있죠. 바로 아소카입니다. 새로운 시리즈가 공개되기도 했거니와 디즈니 플러스에 다시 한번 힘을 실어주기 위함인지 디즈니는 기존 어트랙션에 아소카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랜도 디즈니월드, 파리 디즈니랜드, 미서부 디즈니랜드에 가면 스타투어즈라는 어트랙션이 있는데요. 소형 우주선을 타고 우리가 스타워즈 속 행성들을 가보게 된다는 설정의 시뮬레이터 놀이기구입니다. 오래된 어트랙션이지만 여러 조합의 영상들이 무작위로 재생되어 탈 때마다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특징이죠. 디즈니는 이 영상 일부에 아소카가 등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24년 봄부터 반영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다음은 디즈니 크루즈 소식입니다. 현재 디즈니는 5척의 크루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즈니 매직, 디즈니 원더, 디즈니 드림, 디즈니 판타지, 디즈니 위시죠. 여기에 디즈니는 3척의 신규 크루즈를 만들고 있습니다. 먼저 디즈니 트레저호입니다. 2014년 12월부터 첫 출항하게 되는 디즈니 트레저호는 모험을 주제로 합니다. 크루즈의 메인 홀에는 마법의 양탄자를 탄 알라딘과 자스민이 장식되어 있고, 멕시코 요리를 재해석한 메뉴를 선보이는 코코 테마의 레스토랑 플라자 데 코코도 생길 예정입니다. 영화 코코 마지막 장면에 이어 마을의 축제를 재현하는 곳으로 식사를 하면서 미구엘과 마을 사람들의 노래를 들을 수 있고, 빅토르와 이메다를 만나는 무대도 재현될 예정입니다. 주토피아를 테마로 하는 아이스크림 가게 전보의 스위치에서는 35가지 이상의 아이스크림과 간식이 판매되고요. 정글 크루즈 테마의 바, 스키퍼 소사이어티, 해저 이말리 테마의 펍, 페리스코 펍도 생긴다고 하네요. 이 외에도 모아나 테마의 헤이헤이 카페, 뮬란 테마의 제이드 크리켓 카페도 오픈합니다. 워터 슬라이드도 빠질 수 없죠. 미키와 미니가 고대 사원으로 들어가 모험을 펼치는 장면을 만화로 보면서 올라가 신나게 떨어지는 워터 슬라이드, 아쿠아마우스, 황금알의 저주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디즈니 크루즈는 매일 밤 뮤지컬을 선보이기도 하는데요. 디즈니 트레저호는 미니와 야수 뮤지컬을 실사 영화 버전으로 무대에 올릴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 정보들은 모두 일부에 불과하며 첫 출항일인 2024년 12월에 다가올수록 추가 정보들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디즈니 트레저호는 올랜도에 있는 미국 플로리다에서 출발해 7박 동안 카리브해를 돌고 오게 되죠. 가장 최근에 오픈한 디즈니 위시호와 자매격의 크루즈라 비슷한 점이 많고 테마만 변경된 부분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참, 저 이번에 드디어 디즈니 위시를 타고 왔습니다. 그 후기가 시리즈로 업로드될 예정이니까 놓치지 않도록 미리 구독, 알람 설정 해놓으세요. 지금요. 한편 디즈니는 디즈니 트레저호 이후로도 2척의 신규 크루즈를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는데요. 하나는 싱가포르 등 아시아를 도는 최초의 아시아 디즈니 크루즈로 그 이름은 디즈니 어드벤처로 정해졌다고 최근 디즈니가 발표했습니다. 첫 출항은 2025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개발 중인 디즈니 크루즈는 아직 그 어떠한 정보도 공개가 되지 않았네요. 참고로 디즈니는 디즈니 룩아웃키 앳 라이트하우스 포인트라는 이름의 섬 또한 내년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디즈니 크루즈에 타면 크루즈 이용객들만 가볼 수 있는 디즈니 소유의 섬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캐스터웨이 키가 유일했는데 여기서 좀 더 남쪽으로 떨어진 곳에 디즈니 룩아웃키 앳 라이트하우스 포인트가 내년 신규 오픈하게 되죠. 어떤 디즈니 크루즈를 타느냐에 따라 캐스터웨이 키에 가게 될 수도 있고 디즈니 룩아웃키에 가게 될 수도 있으니까 잘 보고 디즈니 크루즈를 선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디즈니가 올해 발표한 2023년 데스티네이션 D23 소식들 중 어느 소식이 가장 흥미로웠나요?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앞으로 다시 방문해야 할 디즈니 파크가 정말 많습니다. 돈 많이 벌어놔야겠네요. 디즈니의 새로운 소식들은 앞으로도 테마파크 버프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 수시로 업로드될 예정이니까 놓치지 않도록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오늘은 여기까지.